안녕, 우리들의 집. 김하늘 선생님 그림책인데요. 글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자라온 환경에서는 전원주택이 한 거의 대부분이 주변이 전원주택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고 그냥 주택이 많았었는데요. 우리 시절에 보통 이런 집이었죠. 2층 집, 나무가 많은. 그리고 저희 집은 사실은 아버님이 식물 키우는 걸 정말 좋아하셔서 그렇게 넓은 공간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대저택 같은 경우를 보면 뭐 몇백 평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잔디가 확 펴져 있고 그런데 우리는 잔디는 없었고 정말 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저희 아버님이 뭐 감나무, 대추나무, 뭐 양살구나무 그렇게 나무를 심으셨어요. 소나무도 키우시고, 그리고 이제 슬랫이라고 하죠. 지붕, 철문 위에 이렇게 지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마치 박스처럼 박스 뚜껑을 뒤집어 놓은 형태의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흙을 이렇게 다 깔으셔가지고 거기에는 또 딸기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자 뚜껑을 뒤집어 놓은 그 상태가 사실은 담벼락을 타고 이렇게 평형 감각을 잃지 않고 담벼락을 타고 올라서 집으로 올라가서 딸기를 이렇게 따야 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구석구석 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그렇게 나무를 심으셨어요. 대추나무, 감나무. 그래서 저희는 비록 도심에서 컸지만 나무를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나무가 항상 없어서는 안 될 어떤 공기 같은 존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악산이 줄기가 저희 뒷산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저희 뒷동산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아카시아도 사실 일본 애들이 심었다고 하는데 근데 한여름에 정말 눈처럼 아주 그냥 하얗게 아카시아 꽃이 피면 향기도 향기지만 보여지는 영상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람에 날리는 모습도 기억나고 그래서 어쨌든 나름 낭만이 있었던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마침 우리나라 작가 그림책을 책꽂이를 딱 살펴봤는데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유년 시절이 떠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를 들고 왔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사실 아파트 생활이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물론 이제 고급 주택에 사는 친구들이 봤을 때는 뭐 다른 느낌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서민들은 이렇게 2층 집으로 이렇게 다복하게 이렇게 집을 짓고 살진 않았고 어쨌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여긴 조금 그래도 우리 시절에는 아파트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저기 보니까 뒤편에 아파트가 이렇게 보이네요. 근데 이런 풍경이 수원에 가면 아주 조금 살아있어요. 수원에 가면은 아직 주택이 있습니다. 장은 제가 알기로는 장은 안 서는데 주택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수원 화성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주택이 보이실 거예요.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빌딩도 있고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요. 화성인공 가보시면은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재건축
이주 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축. 이 긴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드리면요. 크고 작은 집들이 올망졸망 모여있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집은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이었지만 깃들어 사는 이들의 온기와 활기찬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언덕 아래로 펼쳐지는 풍경도 사랑했습니다. 마당에 날아드는 참새와 산 비둘기, 봄이면 아기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길고양이와 집을 지키는 개도 좋아했죠. 그 집에서 사람들은 먹고 자고 일하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어른들은 늙어갔습니다. 사람들이 1살, 2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 집들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지붕기와는 색이 바래고 하나둘 떨어지고 빗물이 샜습니다. 겨울이면 틀어진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불어왔고요. 칠이 벗겨져 대문이 녹슬고 벽에 금이 가고 담벼락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집은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의 손길이 더 필요하지만 사람들은 갈수록 손이 많이 가는 집이 귀찮았습니다. 손때 묻은 정든 집은 어느새 귀찮고 초라한 집이 되었고요. 마을버스가 오지 못하는 좁은 언덕길은 새삼스레 힘겨웠고 골목에는 쓰레기가 쌓여갔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낡은 집을 모두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은 제가 자라고 태어난 곳은 아니고 제가 자란 곳이 아파트 천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는 찾아가 보지는 못했어요. 한번 가보고 싶긴 했어요. 신림동이었는데 보면 이 김하늘 작가에 대한 얘기를 쭉 들려드릴게요. 대학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하셨대요. 크고 작은 그림을 그리고 흙으로 여러 가지를 빚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사라지는 집들을 눈여겨보면서 작품을 만들어 자라나는 집과 일구어진 땅이라는 전시를 열었고 마음속에 담아둔 생각을 이야기로 풀어내어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안녕 우리들의 집은 첫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출판사는 보림출판사고요. 네, 고양이가 앉아 있습니다. 백양. 이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재건축을 위해서 이제 부스른 그 과정의 그림을 그리신 것 같죠? 사람들은 떠나고 집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것들도 남았습니다. 낡은 책장, 고장난 선풍기, 줄이 끊어진 기타, 팔이 뜯어진 곰인형, 그리고 마당의 꽃나무와 여러분 지금 제가 지명해드린 이야기한 거 혹시 찾을 수 있어요? 기타는 찾았고요. 또 그 외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하나 찾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도 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찬장인 것 같죠? 이게 뭘까요?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세대와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팔이 하나가 없는, 아하, 여기 있네요. 여기 곰돌이가 여기 있습니다. 곰돌이 보이시죠? 곰돌이. 개도 있습니다. 집에 홀로 남겨진 개는 주인 냄새가 밴 물건과 함께 지냈습니다. 낮에는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지만 해질 무렵에는 늘 제자리로 돌아와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벚꽃인 것 같죠? 이 나무는
부서진 가구와 깨진 유리, 뜯어진 문짝과 장판으로 엉망진창이 된 집에는 고양이들이 남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고양이들에겐 여전히 아늑한 보금자리였으니까요. 새들은 전과 다름없이 날아와 수다를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도 꽃은 피고 나무는 푸르게 우거지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푸르던 나뭇잎이 울긋불긋 물들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포클레인이 나타났습니다. 포클레인은 날마다 집을 부쉈습니다. 집을 부수고 담을 부수고 나무를 찍어 쓰러뜨렸습니다. 포클레인 소리가 무서워 집안 깊숙이 숨은 고양이가 부서진 벽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고양이는 영영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포클레인은 집을 부수고 또 부쉈습니다. 동물들은 제 보금자리가 부서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돌아오지 않자 개는 풀이 죽었습니다. 온종일 웅크리고 앉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하얗던 털은 먼지와 낙엽으로 뒤엉켜 회색이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개인지 걸레 뭉치인지 구분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름달이 유난스레 빛나던 밤이었습니다. 철 지난 달맞이 꽃이 난데없이 피더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고가를 쓴 너구리들입니다. 사실 이 너구리들은 눈에 띄지 않을 뿐 사람이 사는 마을에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물건을 주워가지요. 이 너구리들은 손때 묻고 사연이 많은 것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거든요. 너구리들은 동네를 돌며 이곳저곳 살폈습니다. 벽돌 무더기에 깔린 곰인형을 안아들었습니다. 고장난 선풍기도 줄기 꺾인 들꽃도 챙겼습니다. 죽은 아기 새는 작은 상자에 조심스레 담았습니다. 너구리들은 남겨진 것, 버려진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챙겼습니다. 너구리들은 버림받은 개도, 보금자리를 잃은 고양이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했죠. 그러나 개도 고양이도 새들도 나고 자란 곳, 추억이 담긴 자신들의 터전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이제 집은 딱 한 채 남았습니다. 그 집으로 너구리와 동물들이 모여듭니다.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부서진 담벼락을 돌멩이로 쌓아 올렸습니다. 시든 꽃에는 물을 주었고요. 낙엽을 치우고 챙겨온 물건으로 집을 정성스레 꾸몄습니다. 예전 모습과는 다르지만 제법 그럴듯해졌습니다. 집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집안은 아늑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활기찬 목소리, 웃음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초록 덩굴이 금이 간 벽을 감싸 안고 깨진 창문 너머로 꽃이 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하늘에서 별들이 무성히 반짝였습니다. 무심히 반짝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아직 동이 트려면 멀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포클레인이 크르렁거리며 다가옵니다. 새들이 후다닥 날아갑니다. 고양이는 집 안으로 더 깊숙이 숨었습니다. 걔는 포클레인을 피해 달아납니다. 마지막 집이 사라집니다. 제가 살던 집은 낡았으나 특별했습니다. 그곳에 찾아오고 함께 살던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담벼락 구멍으로 주둥이를 내밀며 인사하던 강아지, 볕 좋은 날 길에 누워 일광욕하던 고양이, 날마다 마당에 찾아오던 산비둘기 부부, 마음을 설레게 하던 라일락 향기, 어두운 골목을 따스하게 밝혀주던 주홍빛 가로등, 작은 틈새마다 비집고 피어나던 민들레, 이런 풍경들이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풍경 속에 스며든 너구리는 어쩌면 그들과 함께 남아있는 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소식을 알 길 없는 그들, 사라진 집과 동네와 그곳을 떠나면서도 떠날 수 없었던 이들에게 마음을 담아 이 이야기를 보냅니다. 순수 예술을 하신 분이라 좀 다르시긴 하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과천 같은 데 보시면요, 아직 이쁜 집, 큰 집들이 꽤 있습니다. 이쁜 집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눈길을 사로잡는 곳이 있는데, 예전에 그 사진 활동을 하시는 분이 그분을 따라서 이제 과천에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정말 이쁜 집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리고 마침 이렇게 공사도 하고 그래서 또 주인장도 나오고 그러셔서 이것저것 그 집안의 역사에 대해서, 집의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차도 두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집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연료값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치면서 그 이쁜 집을 가꾸면서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 그때 당시 굉장히 따스하고 행복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몽실몽실 피어납니다. 여러분도 오늘 혹시 나는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에 사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주셔서 언젠가 여러분 집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창밖에서 비가 주르륵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일주일 시작이 되는 월요일입니다. 즐거운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